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은요, 어떤 게 있냐면 탄저병, 디프테리아, 뇌수막염, A형 간염,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일본내염, 라임병, 홍역, 뇌척수막염, 볼거리, 백일해, 폐렴, 소아마비, 광견병, 유행성 출혈열, 한탄 바이러스라고 하죠. 한탄강에서 발견이 돼서 이제 한글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로타바이러스, 풍진, 대상포진, 천연두, 파상풍, 결핵, 장치푸스, 수두, 그리고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일부인데요. 간접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쓰인다고 해요. 이게 부작용이 좀 많죠. 생각보다 백신 있는 질병이 많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 백신은 어떤 종류로 투여를 하게 되나요? 백신의 종류를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생백신하고 사백신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게 죽은 백신, 예. 살아있는 백신인가요? 예, 그렇죠. 병원체가 살아있는 백신을 맞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백신을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백신이나 생백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백신은 일단 병원체를 죽입니다. 그리고 항원은 그대로 유지해서 이제 만든 백신이고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라던가 콜레라, 소아마비 백신 이렇게 있고요. 인플루엔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해에 유행할 만한 바이러스를 몇 가지를 뽑아서 그걸로 백신을 만듭니다. 그게 적중할 경우에 잘 나을 거고, 이제 적중하지 않을 경우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타입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는데, 예. 그 해에 그게 유행이 안 됐어요. 예. 그럼 괜히 맞은 거네요? 이게 예측이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바이러스가 대충만 해도 한 20가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확률이 참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중에서 유행이 될 만한 바이러스 한번 예측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백신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유행하기 전에 뿌려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는 생백신. 이제 사백신은 병원체를 죽였잖아요. 이제 이거는 병원체를 죽이지 않고 그 대신 활동력을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입니다. 살아있지만 얌전한. 많이 팬 거죠. 많이 때려갖고 좀 조용히 좀 네. 있어라 이렇게 해서 홍역이라던가 풍진이라던가 볼거리 이런 백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나요? 아니요, 그 외에는요, 이제 톡소이드 백신이라고 해갖고요. 앞에 두 개 생백신, 사백신은 병원체였잖아요. 네. 근데 이건 병원체가 아닌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비활성화시켜서 만든 건데요. 왜 디톡스 할 때 그 톡스 이런 것처럼 독성 물질을 갖고 만든 겁니다. 파상풍하고요, 디프테리아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2종 백신이 있는데요. 옥표한 병원체와 유사한 병원체를 이용해서 만든 백신인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소개드렸던 제너가 만든 천연두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천연두인데 이제 소의 우두를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2종 백신이라고 합니다. 2종 백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존의 백신이에요. 여태까지 한 1960년대까지 만드는 백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다니 백신, 제조합 백신, 이거는 설명을 드려도 또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보면은요, 이게 만들 때 보통 항원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달걀 성분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달걀이요? 예. 왜 달걀을 이용할까요? 달걀이 어떻게 보면 난소잖아요. 그리고 배양시키는 조건이 돼 있고. 그러니까 달걀로 하는 게 배양시키기가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달걀에다가.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백신을 맞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럴 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새로 나온 것들이 뭐냐면 동물을 이용한, 그러니까 달걀이 아닌 다른 동물이라던가 아니면 곤충, 세포주를 이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계 CHO 아니면 곤충계 SF9 이런 거 갖고 만든다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백신을 만들 경우에 이제 비용이 훨씬 많아져서 이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비싸지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상포진 백신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사망한 사건들 있어서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백신을 맞다 보면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제 부작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자폐약, 많이 문제가 돼서 미국이건 다른 선진국이건 이런 것 때문에 백신을 맞지 말자. 한국도
백신을 맞히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은 이런 백신의 부작용에 관련된 주장, 어떤 이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들이 얘기되고 있을까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스라는 영화에 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제작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의 아들이 자폐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제에 개봉작으로 상영이 될 뻔했는데 여기저기서 로비가 들어오고 개봉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일단 개봉은 못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제 백신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걸 취재를 해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제 찍은 영화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어 자막이 나오는 거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영화 개봉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유튜브에서 이제 유료로 볼 수 있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화 제목이 백스트입니다. VAXXET. 오티즘, 그쵸? 자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란에 관련된 그런 영화. 이제 거기 백스트라고 만약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짤막짤막하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 있는 게 조금씩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소아과 의사가 나오는데요. 75년부터 진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80년대에 자폐아를 한 명을 진료를 받고요. 네. 90년대 초에 한 명을 봤대요. 근데 갑자기 90년대 말부터 자폐아들이 늘어서 지금은 2,100명을 봤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뭔가 확실한 원인이 있는데 이거 원인 추적을 안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보통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그 공통분모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분모에 백신이 있었다는 건가요? 백신이 그 문제를 야기를 한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백신이 문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30년 경력의 프란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는데요. 요새는 백신이 한번 접종할 때 2가지, 3가지 뭐 이렇게 짬뽕이 된 백신을 주사를 하거든요. 그쵸. 뭐 한 번에 몇 가지 효과가 있는 거. 뭐 예,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바에 의하면 한 번에 2개 이상의 백신은 하지 말자. 별로 안 좋다. 진짜 실제로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몸에 일단은 뭐 죽은 거든 죽지 않은 거든 나쁜 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들어온다. 그런 말 내가 좀 건강하지가 않다면 예.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말을 못할 때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호소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예방 접종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한지 그때부터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애가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다른 아이처럼 멀쩡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방 접종 일정대로 아이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5세까지 맞아야 되는 항원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뭐 한 20종? 117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117종이나 되는 그 뭐에 대한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5세까지 맞아야 되는데요. 아, 그거 너무 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 종류의 백신을 뭐 4번 정도 맞는 네. 것도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하시는 거. 생후 1살까지는 백신을 맞히지 말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제대로 어떻게 보면 몸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그런 이제 어린 상태니까,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백신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생후 6개월, 12개월 뭐 이때까지 아이들의 면역 체계는 어른처럼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최소한 1살 이후에 맞히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3살까지 MMR 백신을 맞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MMR이 뭐죠? MMR은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그러니까 볼거리죠. 그리고 네. 풍진 바이러스, 요거를 같이 넣어놓은 복합 백신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전염성이 강하지 않나요? 그 질병들이? 예, 전염성이 강하죠. 네. 그래서 그거 안 맞히려면 또 좀 많이 찝찝하고 또 어린 나이에 맞히려니까 또 부작용이 예. 겁나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2에서 15개월에 한 번, 그리고 만 4세에서 6세 때 한 번, 이렇게 2번 접종을 필수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에 보면은
독성 물질을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아, 백신에 들어가는 독성 물질. 예,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존제, 오랫동안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역할도 있고 각종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백신에 들어가는 독성 물질 예. 한번 알아볼까요? 구독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할게요. I was the one to judge. You said you've had enough and that you really wanna be with me.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우리 왜 알루미늄 호일 예,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성분 같은데 이게 왜 들어가는 거죠? 알루미늄은 항체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젤라틴이나 염류 형태로 백신에 넣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 항체가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은 생산이 증가되는군요. 근데 이 알루미늄이 신경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신경독을 일으키게 되면 경련이라던가 뇌 손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백신에 들어가는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요. 폴리소르베이트 80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독성 물질을 뇌로 침투하게 만드는 주범인데요. 이것도 역시 뇌로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요 물질이 뇌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폴리소르베이트 80이 없으면 뇌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둘이 어떻게 보면 짝짝꿍이 맞는 그 파트너십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인체에 보면은요, BBB라는 게 있어요. 그 뇌 쪽에 보면은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갖고요. 뇌를 보면은 뇌 안에는 척수액만 있지 피가 없잖아요. 네. 혈액이. 그러니까 혈액이 뇌로 침투되는 거를 막는 장막, 장벽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혈관 안에 독성이나 아니면 안 좋은 물질이 있는 게 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이제 거기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막고 있는 방어력을 폴리소르베이트 80이라는 물질이 그걸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어주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게 뇌에 들어가면 이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문지기처럼 문을 슬며시 열어주는. 예, 그렇죠. 그러면 적군에게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동물에게 출입한 블루라는 파란 염색약을 이제 혈관에다가 주입을 했는데요. 온몸이 파랗게 됐는데 뇌만 파랗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뇌에다만 주사를 해봤는데 이제 뇌만 파랗고 이제 다른 혈관들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 이래서 이제 거기에 뭔가 막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 이름을 붙인 게 BBB입니다. 여기에 좀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요. BBB에 관한. 일단 H2O 물이죠. 그리고 CO2, O2 이런 공기 비슷한 물질들은 BBB를 통과를 하고요. 그러니까 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 중에 BBB를 통과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광견병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에 응용을 하는데요. 뇌종양 같은 병을 치료할 때 광견병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뇌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응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 BBB를 통과할 수 있는 게 마약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굳이 바이러스를 쓰지 않고 마약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마약에 같이 넣으면 네. 이제 참 이게 또 뇌에 관련된 질환을 고치자고 또 마약을 쓰자니 곤란하고. 예, 아마 마약의 일부 종류가 BBB를 통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처음 태어났을 때 BBB를 완벽하게 이제 방어막을 갖고 태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나이에 완성이 될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한 살이 넘었을 때 하자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을 경우,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뭐 어떤 감염, 그리고 또 에이즈 같은 거에 걸렸을 때 BBB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약화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백신의 독성 물질 가장 독한 것. 예, 가장 독한 것 티로메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 예.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몸에서 쌓이고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뇌에 들어가서 쌓이고 하면 이제 자폐증 같은 게 걸릴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무섭네요. 예. 왜냐면 이게 뇌에
소량만 들어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페놀이 있어요. 이거 콜타르에서 파생된 물질인데요. 페놀은 주로 왜 그 강 하천에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는 그 페놀인가요? 예, 그렇죠. 세탁소에서도 독극물질로 많이 쓰이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물감이나 살균제, 플라스틱, 방부제 뭐 이럴 때 사용이 되고요. 이게 맹독성 물질이라요. 면역계를 교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장치푸스 백신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독성 물질도 많고 아이들에게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있는 백신들. 투여 방법도 좀 다양하겠죠? Vamos! 3부의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